오늘 첫 소식은 코리안 페스티벌 관련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021년도 코리안 페스티벌이 지난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6일 K-팝 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 주요 행사 장면들을 KTN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24일 한인회관, 메아리 봉사단의 색스폰 연주에 이어 한복 패션쇼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한복 패션쇼에 참여한 세계여성문화예술진흥회 소속 시니어 모델들은 50대에서 7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해 모두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한복을 디자인한 제작자 백금자 한복 디자이너는 화려하면서 우아한 한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 전통 옷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불편함도 있고 좀 입기 어려운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개량화되면서 화려함도 겸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컨셉이 화려함과 좀 우아함이 있어요. 저희 옷이. K-팝 그룹 인터걸스의 공연도 선보입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이틀째인 25일 한인회관 실내에서는 이혁 정무부회장의 사회로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한복 패션쇼와 K-팝 등 여러 행사를 통해 다소나마 쉼터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조지 허킨슨 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는 귀네 카운티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귀네 카운티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활발한 교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막 공연으로는 우리것 보전협회 김정주 사무국장의 대북 연주와 K-팝 걸그룹 인터걸스와 남성 듀오 루미너스와의 합동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를 담아 비빔밥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회관 2층에서는 시니플레이스가 마련한 열린 행성 프로젝터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린 행성 프로젝트란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나만의 행성을 열어 보여준다는 의미이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시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인회관 입구 오른편에는 음식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회관 입구에는 재외선거 관련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차장 한켠에는 족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을 본 한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조차를 우려했었는데 그나마 K-팝 공연이나 한복 패션쇼 등 볼거리가 있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무대 시설이나 공연 진행 등의 운영 미숙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외에 마련된 무대는 그 규모나 운영에서 너무했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부수 참여업체의 부족이나 코리안 페스티벌에 구경 온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예년과는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의 경우 일부 소수가 준비한 행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명실상부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범한인사회가 함께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코리안 페스티벌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축제 소식입니다. 둘루스 폴 페스티벌, 즉 둘루스 가을 축제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둘루스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둘루스 가을 축제는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놀거리까지 풍성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1982년에 시작해 올해로 38회째를 맞이한 조지아 최대 가을 축제인 둘루스 가을 페스티벌이 25일과 26일 주말 양일간 열렸습니다.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화려한 퍼레이드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퍼레이드에서는 둘루스 관내 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밴드 부원들, 앤티카, 스카우트 대원들 등이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행진하며 맛있는 캔디와 초콜릿 등을 관람하는 주민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었습니다. 퍼레이드에 이어 진행된 개막식에는 커클랜드 카든 카운티 커미셔너, 낸시 해리스 둘루스 시장 등의 축사로 성대한 축제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다운타운 골목마다 3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마련한 부스에서는 상품을 홍보하거나 각종 공예품과 예술품들을 선보였고 50개 이상의 푸드부스들에서는 바베큐 등 각종 맛있는 먹거리들이 시민들의 입맛을 유혹했습니다. 어린이 게임 프로그램과 탑승기구 등도 준비돼 온 가족 나들이로 저격이었습니다. 페스티벌 공연 무대에서는 라이브 음악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들도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곳곳에서 축제를 즐기는 한인들의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둘루스 가을 페스티벌은 매해 9월 마지막 주에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됐으며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열린 셈입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도 오늘인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연설을 한 뒤 취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공중보건부는 월요일부터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추가 백신, 즉 부스터샷을 제공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승인 절차에 따라 화이자 백신 2차를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18세에서 64세도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근로자에게도 부스터샷 접종이 허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만 약 6천만 명이 추가 접종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Boosters are important,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we need to do is get more people vaccinated. This is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That's why I'm moving forward with vaccination requirements wherever I can.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짧은 연설 후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공개적으로 접종받았습니다. 화이자 추가 백신은 CVS 헬스와 월마트의 일부 약국 등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조지아 공중보건 홈페이지 또는 vaccines.gov에서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접종소에 따라 예약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조지아주 휴스턴 카운티 페리시를 방문해 대규모 군중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이민 정책 등 바이든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진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 런어프 결선 투표 이후 처음으로 조지아주에서 미국을 살리자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를 열었습니다. 토요일 밤 군중 집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 담벼락 너머로 어린이의 대피를 도운 해병대원 헌터 이안 클락도 합류해 그의 영웅스러운 행위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페리 집회에서 90분을 넘기는 연설 동안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이민 정책 등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또 작년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였다면서 2024년 11월에는 더 영광스러운 승리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풋볼 선수인 허셜 워커 연방 상원의원 후보와 조지아 내무부 장관 후보로 나선 조디 하이스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지를 호소한 인물은 조지아주 부주지사에 도전하는 버트 존스 주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이 후보들 외에도 여러 명의 트럼프 지지 공직 후보들이 나와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내년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우는 건강보험법 ACA 가입자 수가 조지아주에서 급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보건당국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건강보험법 ACA,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2월 15일에서 8월 15일 사이 조지아주에서만 14만 7천여 명이 넘는 가입자 수가 추산됐습니다. 작년 같은 달 4만 1,000명의 가입자를 보인 것에 비해 1년 사이에 1만 명이 넘게 가입했습니다. 2019년 같은 달 가입자 수는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조지아주의 보험 가입자 급증은 보험료 감소와 세금 공제 혜택,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지난 4월 월간 보험료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ACA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공개 등록 기간도 30일 연장됐습니다. 자비에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법을 통해 더욱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간 공개 등록 기간이 연장되면서 더 많은 가입자가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9월 2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378만 8,973명, 누적 사망자는 70만 6,723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2만 6,74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19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1만 3,586명, 누적 사망자는 22,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56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31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6,985명, 누적 사망자는 1,508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48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5,772명, 누적 사망자는 1,25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5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미국 북서부 몬타나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애틀과 시카고로 연결하는 열차 엠파이어 빌더가 25일 오후 몬타나주 조플린 근처에서 탈선했습니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141명과 승무원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팀을 현장에 보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에게 제공했던 홀푸드마켓 무료 배송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유료 회원도 배달료 9.9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전에 아마존은 2017년 홀푸드마켓을 인수한 뒤 식료품 35달러를 구매한 아마존 프라임 유료 회원에게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배송 증가로 인해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 가격을 동결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11월 말께 잠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연방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당분간 곳곳에서 악화하다가 추수감사절 무렵 잦아들 것이라며 사람들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돼 면역력을 확보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추운 독감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고틀리브 전 국장은 내다보았습니다. 한편 고틀리브 전 국장은 현재 제약사 화이자에서 이사로 직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